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동해랑입니다. 예, 제가 며칠 전에 그 6R이라는 장비를 유튜브에 올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불도저 중에 이제 소형 측에 속하는 D3K2 LGP 차량을 그냥 간단하게 조작법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금 한 바퀴 돌았듯이 차 형태는 지금 이게 한 2년 정도밖에 안 된 차기 때문에 굉장히 새 차고, 또 소형이지만은 그래도 옛날 90년대에 나왔던 그런 소형 도자보다는 크기가 좀 상당히 큽니다. 크고 힘도 좋고 동작도 빠르고, 여러모로 신형으로 이게 지금 이제 나온 장비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외관은 굳이 그렇게 크게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제가 운전석에 들어가서 간단한 조작법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도어락, 이제 이런 식으로 당기면 문이 열립니다. 이게 열리고, 내부를 한번 이렇게 뺑 드라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차가 소형차지만은 이 탑은 굉장히 좀 넓습니다. 외려 저 6R 만큼 굉장히 넓습니다. 실내 내부는. 자, 오늘 날씨가 지금 완전 여기 폭염이라 제가 빨리 시동을 좀 걸어야겠습니다. 일단 이 차는, 키는 여기에 있습니다. 키를 온에 놓고 놓으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계기판에 이렇게 스위치들이 점등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 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걸린 상태고, 여기 이쪽으로 오시면은 여기에 에어컨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에어컨 버튼이고, 이거 공조장치,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가 갖다 더우니까 사단을 더워놓겠습니다. 이 캐터필러 장비들이 에어컨은 굉장히 시원합니다. 지금은 4단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작업할 때는 한 1단, 2단 정도? 2단이면은 이 창문을 뒤에 살짝 열어놓고 작업해야 할 정도로 에어컨은 굉장히 시원합니다. 물론 이제 탑이 좁으니까, 승용차에 비해서 좁으니까 이제 그런 영향도 있겠죠. 이제 이쪽 레버가, 이제 불도저는 거의 똑같습니다. 오른쪽에 삽 들고 내리고 옆으로 이제 틸트, 다음에 이건 앵글도 있습니다. 이제 이따가 제가 앵글 작동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이게 이제 전후진, 다음에 속도 올려주는 거, 이 조그 버튼 있거든요. 다음에 착지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편합니다. 이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D3K는 사이드 브레이크가 여기에 있습니다. 빨간 거. 이걸 누르면은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제 두 번째 건, 이걸 두 개를 같이 눌러야 돼요. 이건 이제 시동은 걸려 있지만은 동작을 이제 석 같은 거, 유압계통 그런 걸 잡아주는 거예요. 자, 누르고 풀리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끼 거북이, 이게 RPM입니다. 똑같이 페달 저기 있고, 이건 브레이크가 따로 없습니다. 없고 이 디셀레이터 페달로 모든 작동을 다 합니다. 이걸 한 이 정도 밟으면은, 이 상태면은 이제 RPM이 죽는 거고, 이제 띄우면은 RPM이 올라가고, 이걸 쉽게 밟으면은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이 한 페달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이 오른발만 하고 갖고 노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와서 뒷셀을 밟은 상태에서 RPM을, 지금 에코 모드 있죠? 이 에코 모드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디셀 K2부터 나온 사양인데, 이 평상시에는 저속, 그러니까 RPM이 낮게 작동을 하다가, 이제 도자가 힘을 쓸 때 자동으로 엔진이 이제 RPM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을 쓰고 또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힘을 안 써도 되겠다 하면 다시 또 이제 엔진이 RPM이 떨어지고, 그 대신에 차량 속도는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움직이면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이제 힘 쓸 때는 RPM만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연비 부분에서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기름을 그만큼 덜 먹죠. 자, 에어컨 닫고 알고로 디셀레이터 띄웠습니다. 띄우고 이제 이쪽 레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게 삽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잡고, 자, 앞에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당기면 올라가고, 밀면은 삽이 내려가고, 옆으로 제끼면은 이쪽으로 가고, 또 이쪽으로 하면은 삽이 이쪽으로 가고. 자, 일단 그 동작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삽을 같이 저쪽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당기니까 삽이 앞에 저 올라가죠. 자, 밀면은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에 틸트 보시면은 이쪽으로 제끼면은, 자, 삽이 저쪽으로 가고, 반대편으로 우측으로 하면은 삽이 또 우측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앵글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앵글은 뭐냐면은 여기 이 조그 버튼 있죠? 돌리는 건데, 이걸 앞으로 밀면은 저 삽이 이쪽으로 꺾입니다. 안쪽으로 꺾여요. 이런 식으로. 반대로 또 이 안쪽으로 당기면은 저 삽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요. 자, 제가 이제 안쪽으로 당긴다. 이런 식으로 밀면은 좀 나가죠. 좀 제가 삽을 내린 상태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야 하나? 자, 이걸 밖으로 밀면은 저 안쪽으로 꺾여 들어오죠. 다음에 이 안쪽으로 이렇게 당기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앵글 잡입니다. 이게 작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특히 그 이제 수평 작업할 때, 파이널 작업 같은 거 할 때 거의 잔토가 안 남게 깨끗이 작업을 합니다. 그레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노란 버튼은 저 삽에 있는 흙 묻어있는 것들 누르면은 삽이 좀 미세하게 떱니다.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그렇게, 근데 저희가 그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적이고, 두 개는, 하나는 프락션이고, 자, 삽을 살짝 다시 밀어서 그리고, 자, 이쪽 오시면은 삽을 다시 좀 올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후진, 자, 이 상태가 지금 중립이에요. 모든 저희가 중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트랙 나오죠. 앞으로 밀고 디셀을 떼면 차가 앞으로 갑니다.
자, 디셀레이터를 밟으면은 차가 쓰죠. 브레이크를 밟았으니까 지금 기어는 1단으로 이제 전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중립, 후진으로 뒤로 당기면 후진. 다음에 디셀 밟고 가운데, 이게 이제 중립입니다. 깨도 차가 안 가죠. 다음에 이제 방향전환 보여드릴게요. 방향전환은 똑같습니다. 그냥 더 식사하라고. 이건 저기만 틀린 거지. 이건 이쪽 왼쪽으로 하고 싶으면 이걸 그냥 이쪽으로 꺾으면 돼요. 오른쪽으로 할 때는 이쪽. 이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기 때문에 뭐 힘들어가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전진기아 넣은 상태에서 우측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측으로 이렇게 꺾으면은 우측으로 가는데 이쪽 잠겨 있죠. 이건 돌아가고. 근데 이런 원리예요. 한쪽 잡고 한쪽 걸고. 다음에 이제 후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차를 꺾으면은 이렇게 방향이 돌아가는 거예요. 한쪽 바퀴를 잡아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또 이 조그 버튼 있죠? 돌아가는. 이게 뭐냐면은 이 디셀에 관한 RPM만 조정하는 거고, 이건 속도. 자, 계기판을 보시면은 1.9F라고 적혀 있죠? 제가 여기서 조그를 앞으로 밀면 올라가는 거예요, 속도가. 2.9F 3.1까지 나오죠? 이게 속도예요. 속도가 그만큼 올라간 거예요. 전진 속도. 다음에 반대로 조그를 뒤로 이쪽으로 당기면은 속도가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물론 이제 승용차나 그런 거에 비해서는 완전 저속이지만은 장비층으로 빠릅니다. 그리고 이게 한 가지 적용한 게 주행 중에도 이 속도를 계속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럼 속도가 점점 주행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또 주행 중에 속도를 줄일 수가 있어요. 제가 후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진, 저희가 일반적인 작업할 때는 한 후진 1.3이나 1.5R 정도 됐습니다. 이 정도 속도가 이 정도. 이것도 굉장히 빠른 거죠, 지금. 저기 하고 전진 제가 1.2 좀 낮출게요. 낮추면은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올리면은 이렇게 빨라지는 거죠. 지금 1.9. 어제도 저번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 지금 차고지기 때문에 그 도자 작동을 그렇게 원활하게는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간단히 이제 D3K라는 장비 조작법만 간단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조금 답답하시고 더 궁금한 거 있으시더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제가 나중에 이제 현장 나가게 되면은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동작하는 거 그런 건 좀 저기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고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기어를 중립에 놓고 RPM 게이지를 거북이에 놓고 보면은 이제 최저수루가 되는 거예요. 이걸 올리면은 이쪽으로 돌리면은 점점 엔진 RPM이 상승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돌리면은 다시 저기. 근데 거의 작업은 이 에코 모드, 이 녹색 부분에 놓고 작업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고, 이건 자동입니다. 이 두 번째 모든 동작 멈추게 하는 건 자동으로 제가 잠겨요.
그리고 시야각, 이게 전방 시야각, 이게 좌측. 이게 이제 6R이나 큰 차에 비해서는 이 좌우 시야각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죠? 초보분들도 탑승을 하게 되면은 좀 뭐 답답하다 그런 건 안 느끼실 거예요.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넓죠. 후방 시야각도 굉장히 넓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D3K, D3 4K, 5K, 6K, 뭐 6R, 다음에 뭐 D7도 있고, 점점 큰 도자들 있잖아요. 그런 도자들 중에 가장 이 운전 시야각이 넓은 것은 K 시리즈, 특히 D3K. 이게 운전 시야각은 가장 넓습니다. 넓고 작업도 굉장히 편해요. 이거 편하고, 초보분들이 처음에 만약에 장비를 배우신다면은 이제 우리 국산 삼성에서 옛날 나왔던 뭐 UP, UPL 그런 장비보다 이 K로 바로 배우실 수만 있으면 아마 일 배우시는 것도 굉장히 더 빨리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 차의 장점이 이렇게 삽을 들고 여기서는 좀 미세하지만은 바닥이 보여요. 제가 토사를 밀고 가는 이 바닥이 보이기 때문에 초보분들 좀 적응하기에는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 영상을 찍었는데 오늘 또 역시 초짜라 보니까 많이 버벅거리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나중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은 이제 이 불도저나 포크레인, 인문기 이제 어떻게 해야 배울 수 있고, 자격증 취득은 어떻게 하고, 또 이제 기사로 취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함을 드릴게요. 드리고 이 차를 샀을 때와 기사를 탔을 때 장단점, 이제 그런 부분들, 또 우리나라 지금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게, 물론 요즘 몇 년 새에 D3K 장비가 거의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 전에는 삼성 6P, 6P의 다음에 이 전 단계 모델, K 전 단계 모델 D3G, 그 전 단계 모델 D3C, 이제 그 모델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도 현장 가면 D3C부터 많이 돌아다녀요. 많이 돌아다니고,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K 탔던 사람들은 C 타라고 하면 절대 못한다, 이제 그런 적이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현장에서는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수명이 정해진 게 없어요.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늦어도 10년 주기 그러는데, 이 중장비는, 특히 불도저는 뭐 20년, 30년, 지금도 30년 된 차도 현역에서 뛰는 차들이 많아요. 이 소모품들만 계속 교환하면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또 말이 좀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자, 오늘 또 미숙한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아무튼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영상 올려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